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은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작이 많이 어렵습니다. 글쎄요, 제시리버 모어라비아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게 될까요? 우리 시장에 좀 대입을 시켜서 지금 제시모어가 대표적으로 좀 매매한 전략이 피라미딩 전략이죠.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시 리버모 피라미딩 매매 전략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고수익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 모르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깨놓고 얘기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주식이 이제는 정말 그 생업의 수단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업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정말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당장 작은 수익이 간절하고 절실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 가치주를 찾아서 묻어두고 장기 투자를 하라라고 하면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근데 당장 수익이 급한데 어떻게 그걸 묻어두고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시 리버모는 폭락장에서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추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하락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 속도를 조절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저는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실물 경기의 회복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국들, 대비가 안 돼 있는 신흥국들은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걱정, 저렇게 해도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히 대세적인 하락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그 제시 리버모를 보면서 그런 말씀으로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락장에서 대박은 났지만 말년이 불허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플루타크 영웅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설적인 투자자의 매매 기법과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인생은 물론 좀 더 화려하고 그렇게 마감이 됐으면 좋겠지만 불우하게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투자 철학과 매매 기법만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의 아버지다. 월스트리트의 곰이다. 이런 닉네임은 하도 들어서 이제 다 익숙하실 거고요. 피라미딩 매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처럼 매매하라라는 게 월가의 격언처럼 남았던 거고요. 자, 그러면 피라미딩 매매 전략의 가장 큰 몇 가지 시점은 역시 타이밍이에요. 매매 시점.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고 나오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하는 겁니다. 수익은 나는데 이상하게 계좌에서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계좌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큰 게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익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입하는 시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철학이나 매매 기법이라도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못 내면 그거는 저는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시점, 진입 시점,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종목을 예로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선도주를 따르라. 두 번째는 전환점을 포착하라. 세 번째는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전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매수 비율을 정해두고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도주를 따르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테마주가 연일 고공행진이고 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이 대선 테마주는 무슨 장사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테마가 아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미국도 2016년에 대선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아직 2017년이 대선인데 왜 벌써부터 난리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정권의 레임덕이 빨리 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거의 그 대선 후보들의 면면이 결정이 되고 이미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 이 친환경 쪽의 전기차가 이제는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또는 지금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풍력, 태양광으로 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 중국 합작하는 기업들이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급등해요. 그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마지막 한류 콘텐츠 테마주들이 제 생각에는 연말, 내년 연초에 강력한 이슈와 모멘텀을 갖고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들 쪽으로 보시면 이제 대장주로 승부하라라는 게 있어요. 테마주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항상 대장주가 가고 대장주가 쉬면 2등, 3등 주들이 그 자리를 이제 메꾸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선 테마주들 여기 보면 소위 후보별로 몇 개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강하게 간 게 CCS, 또 한일사료, 그 다음에 안철수 신당 발표와 관련해서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고요. 또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NK, 체시스, 중앙오션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테마주들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매매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의 지지도 또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 이런 쪽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종목들은 인맥과 관련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했다 그러면 대주주들이 지분을 팔아 넘겨요. 그러면 일종의 그게 먹튀라고 할 수 있죠. 이미 과거에는 상당 부분 오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차 친환경 스마트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린 에너지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LG화학, P&E솔루션,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삼화 컨덴서, 신성솔라,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시 리버모의 전환 신호를 기다려라. 이게 바로 진입 시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언제 사느냐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라는 종목인데요. 케이블 TV의 SO입니다. 반기문 총장과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시점에서의 매수 포인트, 이거는 이제 신고가고요.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오늘 장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호재가 나왔다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늦은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다른 후보 관련주들이 갈 때 조정을 받을 때 미리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한 발 앞선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테마주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제 아까 CCS가 대장주라고 한다면 한일사료는 새롭게 떠오르는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미 매매 급소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쭉 빠졌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선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모든 후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관련주, 야당 관련주, 그 다음에 피해주와 수혜주.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냐라는 걸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에서 다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을 보면
양쪽의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북을 진행한다. 북한 방문을 진행한다. 곧 이거와 관련된 스케줄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북 일정이 밝혀지면서 급등하면 이때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매도해야 되겠죠. 예, 재료가 노출되면은 이런 테마주들은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거는 반기문 총장의 정말 동생이 뭐 회장으로 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그런 종목들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 대신 화끈하게 급등하는 맛은 없죠. 그래도 보유해 가면 차근차근 상승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매수 급소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더라도 급락하지 않죠. 왜? 올라간 게 평탄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 뭡니까? 안랩입니다. 2012년도에 대선 때도 안랩은 단기간에 거의 한 5배, 6배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말 2012년의 재판이 아니냐.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매수 급소였고 그동안 자세히 보시면 하락하면서 조정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써니전자. 이 써니전자도 그 2012년 대선 때 불과 한 5개월인가 7개월 만에 10배 수익이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죠. 과거의 대장주가 다시 리바이벌이 됐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면 역시 이 종목도 완전히 수면같이 고요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이런 잡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갑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일 팔고 있고 유가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은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들은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지금 매수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장이니까 이런 종목 테마주들이 강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위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인맥주라는 게 보면 너무 황당하다.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워서 실적은 적자 기업인데도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시려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런 소위 잡주들이 가는 장에서 나는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나는 백로처럼 살겠다라고 하면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계형 투자자라는 거죠. 하루하루의 수익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정말 까만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까마귀한테 가서 까마귀처럼 보이면서 거기서 빨리 물고기를 같이 잡아서 먹어야죠.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저는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원칙 중에 가장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매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 쪽에 예를 들면 대장주라고 하는 LG화학은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에서도 세계 1위고요. 지금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쪽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삼성 SDI보다 시장을 먼저 선점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공략한다 그러면 LG화학을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입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
또는 계좌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은서 전문가와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메뉴로 팥죽 고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요. 오후 정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